예비 순환할 때는 학생들한테 판서를 갖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했어요. 근데 그랬더니 굉장히 막 이렇게 싫어하고 막 짜증내고. 근데 한 20분 전서부터 와가지고 한바닥 그 칠판을 갖다 덧칠해놓고 시작을 했으니까 뭐 수업 시간 까먹은 건 별로 없었는데 한 2번 적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더라고요. 근데 한 21번 들은 다음에 학생들 이야기가 그래도 조금 난생 처음 행정법 듣는데 조금 알게 됐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. 고맙게도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정법 어느 정도 한 번 정도는 보신 분들도 있으니까 지금 뭐 기본 뭐 GS 뭐 그룹스터디인가 뭐 GS 칼텍스인가 원 해가지고 나오는 수업이니까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되도록이면 뭐 판례 같은 경우도 언급하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행시 시험이 워낙 어려워지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기본이 되는 게 충실하면은 아무리 뭐 사례 나와도 쓸 건 있어요.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법전 안에서 챙겨 넣어서라도 할 수 있어요. 어떻게 보면 꽈락 안 맞을 정도로. 완전히 포커스가 틀려버리면 안 되겠지만은 뭐 사례 읽어보고서 막 덜덜덜 떨고서 이거 도대체 뭐 쓰라 소리인지 그 정도가 안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행정법책 아무리 적어도 한 5-6번 읽어봐야 될 거예요. 한 사람, 한 분 책을. 뭐 여력이 있으면 다른 분들 것도 보시고. 여러분들 책을 보니까 박 선생님이 몇 분, 그쪽은 책 사셨나? 2달 전에도 있었나? 무료 강의할 때도 홍정선 선생님 책인가? 누구 책이에요? 그럼 홍 교수님께 두 분? 응? 누구야? 그러니까 처음에는 되도록이면 한 분 거 해가지고 쭉 보시는 게 좋아요.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실력이 됐다 그랬을 때 다른 걸 보시고. 근데 중간에 만약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 학설 다툼 같지도 않은데 굉장히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편하게 한 분 거도 쭉 보세요. 그랬다가 이분께 보니까 다설인 줄 알았는데 소설이네 막 그렇게 되는 경우 꽤 있어요. 왜냐면 글을 쓰실 때 당신들이 소설 아니라고 이제 다소설을 갖다 일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쓰시면은 학생들과 혼란스럽죠. 그러니까 오늘 해야 될 거는 지금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죠? 나눠드린 거에서 행정에 관한 법으로서 행정법 그쪽 정도 하고 순서가 이상하다. 2페이지가 아니고 3페이지 뒤까지 했구나. 이거 해가지고 한 장 정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지금 생각은 여러분들 저번에 뭐 무료 강의할 때 들었던 거 있지만은 그때 5분 다 있었나? 그때 한번 쭉 행정법 다시 한번 훑어볼까요? 그러면 이제 도대체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지금 이제 21번인데 예비는 22번이고 지금 보니까 21번이더라고요. 그러니까 거기다 또 시험까지 치고 그러니까 판서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수업 다 못 나갈 것 같아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조금 뭐 해가 정리된 게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면 좋은데 정리하면서도 막 짜증내고 그러니까 이게 막 했다가 지워버리고 막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이렇게 머리가 바로 돼 있지 않아서 그런지 왔다 갔다 해요. 자, 지금 뭐 이렇게 크게 써놨는데 행정법 여러분 수업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고 혼자서 책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전반을 갖다 다시 한번 파악을 한 다음에 이렇게 수업을 갖다 들으시면 훨씬 편할 수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책을 읽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딜 갖다가 책을 보시고 있는지 그걸 갖다 파악하면 훨씬 쉬워요. 자, 그러면 행정법 이야기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일반론 해가지고 나오는 게 보면 행정법 이야기하면서 행정하고 행정법의 어떤 규범적 체계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파트가 있어요. 맨 앞이 어떻게 보면 행정, 그 다음에
규범으로서의 어떤 행정법,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쓰는 게 행정상 법률관계론 해가지고 이렇게 세 부분을 갖다 거의 다 쓰세요. 근데 행정상 법률관계라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법률관계라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적이 있죠. 권리, 의무의 발생, 변경, 소멸관계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긴 주인공이 항상 등장한다고요. 등장하는데 여기서 보면 행정 주체가 등장하고 그 카운터 파트너인 어떤 행정 객체가 등장을 해요.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관계의 어떤 성격 이야기 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권력관계, 비권력관계, 아니면 뭐 국고관계 나오고 관리관계라는 용어 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행정사법 관계, 무슨 뭐 그쪽 협의회 국고관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전통적인 어떤 그 관리관계 그쪽 끼워넣는 식으로 대별하는 분들하고 요새 신진학자들은 이제 다시 뭐 다 그 독일식으로 이제 편제를 나눠가지고 따지는 부분이 있어요. 여러분들 아마 책 부분은 아마 거의 다 이렇게 관리관계 용어를 갖다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들일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따진 다음에 행정 주체가 행정 객체한테 행하는 권력. 그 다음에 한쪽이 권력을 갖고 있으면 한쪽은 의무를 부담해요. 그럼 이쪽이 어떻게 보면 국가적 공권, 여기는 개인적 공의무. 만약 객체가 행정 주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개인적 공권, 그 다음에 국가라고 해서는 국가적 공의무 하고 어떻게 보면 법률관계가 발생, 변경, 소멸되려고 그러면은 원인이 있을 거예요. 연동 원인이. 그게 도대체 뭐 있냐 해가지고 뭐 어떤 정신작용이냐 아니면 사건이냐 아니면 부당이득이냐 뭐 사무관리냐 불법행위냐 그런 거 쭉 따지는 파트가 있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쪽 규범에 대해서 행정법 이야기는 이제 슬쩍 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때 행정법이 도대체 뭔가 이렇게 살펴보는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법의 원 행정법이라 그럴 때 도대체 뭐가 행정법이냐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만약 시험 되셔가지고 행정 공무원이 되셨을 때 뭔가 행정을 집행하려고 할 때 근거해야 되는 게 법치행정이니까 법이 있어야 돼요. 근데 그 법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. 그게 행정법의 법원이에요. 그 다음에 또 등장하는 게 그 행정법의 법원 중에 하나 행정법상 일반 법원칙 해가지고 쭉 따지는 파트가 두 번째 파트예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계시면은 굉장히 편합니다. 자, 그럼 이제 동그라미 그려가지고 시작할게요. 행정 주체, 행정 객체. 둘이가 치고받고 싸워요. 싸운다기보다 뭐 요새는 또 협조관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, 자,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상 법률관계예요. 일반적으로 행정 주체라 그럴 때 행정 주체론에서 따지는 거는 누가 행정 주체냐는 거예요. 그래서 이야기할 때 국가, 그 다음에 지자체, 또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넘겨가는 어떤 행정 권한을 갖다 위임받은 자 해가지고 행정상 공법인 해가지고 여기는 사단, 재단, 그 다음에 영종을 법인 이런 식으로 세 개를 갖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해요.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행정 주체라면 도대체 누굴까? 대한민국 정부 알았다.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같은 서울시 알겠다. 그 다음에 공법인 이야기를 할 때 사단? 사단은 사람 똑같은 어떤 목적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을 갖다가 사단이라고 해요. 그랬을 경우에 뭐 조합 같은 거. 그럼 조합이라고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무슨 뭐 변호사회 그런 거 있죠. 그런 거 어떻게 보면 변호사 업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 사회적 의무를 갖다 다 한다고 봤을 때 그쪽 친구들한테 뭔가 넘겨준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그런 조합 같은 게 여기 들어갈 거고 재단 같은 경우에는 저기 뭐 양재동 가다 보면 학술진흥재단 학진이라고 있어요. 여러분들 이제 공부 계속 혹시 뭐 대학원 공부하시고 뭐 하시고 그러면은 거기 또 돈 달라고 하면 돈도 주고 그래요.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종을 법인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그 공기업 그쪽을 갖다가 많이 이야기하죠. 어떻게 보면
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인데